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여러 사람과 살아가는 길에서 마음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말버릇만 바꿔도 내 앞날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펴보니 내가 내뱉은 말 거의 전부가 되돌아와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해요.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내 말 한마디가 내 걸음을 어떻게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자주 해야 내 삶이 술술 풀릴까요? 뜻밖이지만 거꾸로입니다. 말을 안 해야 풀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 살다 보면 속을 뒤틀게 만드는 일이 참 많죠. 꾹 참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작정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곧게 익힌 이들이 꼭 지키는 5가지 말버릇과 마치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한 가지 꾀를 나누고 싶어요.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거라 믿어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주고 마음이 동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칭찬 표시랑 채널 묶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함부로 내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나의 깊은 일을 다 털어놓기도 하죠. 그 순간엔 후련하지만 뒤돌아보면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한 뒤에는 괜히 다 말해버렸네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 안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리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 사람에게도 마음 터놓는 또 다른 친한 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내 개인 이야기를 가급적 안 꺼내는 게 낫습니다. 편안한 자리처럼 보여도 말이란 건 하다 보면 내 예상과 달리 툭 튀어나가고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요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물음에 너무 구체적으로 풀어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 내 안쪽 이야기를 지키는 울타리인 동시에 굳이 상대에게 불필요한 알림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해요. 이처럼 내 상황을 살펴보려는 물음들이 오더라도 내 깊은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러라도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 이야기 정도만 하는 게 안전해요. 또 짜증을 불러오는 말투를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할수록 속이 답답하거나 심지어 짜증이 끓어오르기도 하죠. 사람들은 흔히 시원한 말투를 사이다 말투, 답답한 말투를 고구마 말투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보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짜증 말투입니다. 고구마 말투야 좀 답답해도 참을 수 있지만 짜증 말투까지 가면 상황이 심각해져요. 말을 주고받을 때 꼭 챙겨야 할 점과 요령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말 방식은 피해야겠죠. 짜증 말투가 어떤 건지 살펴보면 이런 4가지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말 도중에 끼어드는 겁니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못 참고 중간에 불쑥 끼어들면 운전 중 끼어들기 당한 것처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또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다는 그냥 시시콜콜 떠들고 듣는 즐거움인데 말도 안 돼, 그건 틀렸어 하며 꼬투리를 잡아버리면 대화 상대가 기운이 빠집니다. 나름대로 옳은 지적이거나 도움이 되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아등바등 펼치는 모습이면 누구나 짜증이 올라가죠. 그리고 은근히 상대를 건드려서 부하를 돋우는 깐족거리기도 있습니다. 농담인 척하면서 아픈 곳을 푹 찌르는 거예요. 올해는 담배 끊겠어 하는 친구에게 너 계획만 잘 세우지 언제 해낸 적 있었어 하며 슬쩍 비꼬거나 일이 잘 안 돼서 풀이 죽은 사람에게 언제 잘 된 적 있었냐 며 등을 긁어대는 식입니다. 이런 말투를 계속 들으면 싸가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말만 줄창 늘어놓는 겁니다.
대화를 독차지하고 자기만 내내 떠드는 사람이 있죠. 이러면 듣는 사람은 숨막히고 짜증이 겹쳐집니다. 결국 말을 줄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품위가 더 살아납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말투가 몸에 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끝마다 딴죽을 걸고 시비를 가리고 자기 의견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죠.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들이받고 때론 빈정거리고 깐족대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러다 보면 언쟁이 되고 말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을 반가운 대화 상대로 여기진 않아요. 하지만 혹시 내가 이런 짜증 말투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며 스스로 급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너였으면 같은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혀끝까지 올라온 나쁜 말을 삼켜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사이를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니 때때로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말을 아낄지 아는 건 더 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슬기로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너라면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정작 충고를 바라지 않는데도 내가 굳이 내 생각을 꺼내놓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너는 어떻게 느껴? 하고 물어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한테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고 힘 안 들이고도 서로가 가깝게 이어지죠. 또 참견이나 잔소리를 앞세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믿는 윗사람을 두고 흔히 꼰대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도 나이살 먹고 잔소리나 한다고 치부되면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꼰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6가지를 참갑이나 주소라는 말로 풀어냈다고 하더군요. 복잡하게 모든 말을 따져들기보다 이것만 안 해도 딱딱한 어른으로 찍히진 않는다는 거죠. 먼저 참견을 삼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젊은 사람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괜히 이러쿵저러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꼰대 지신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설문을 보면 꼰대 짓에 으뜸이 참견하기 좋아하고 허세 부리며 뭘 자꾸 가르치려 한다는 거라 하더군요. 저도 강사 일 오래 하다 보니 습관처럼 남을 가르치려 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무척 슬기롭고 재주가 많아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는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먹는 길이 됩니다. 비난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으면 참신한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살 먹고 남 탓만 하면 보기에 민망하죠. 비난이 세질수록 말하는 사람의 품격은 더 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버릇도 피해야 해요. 옛날 이야기 늘어놓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을 자꾸 쓰면 젊은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놀림반 빈정반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 경험을 나눠주는 건 때로 귀중하지만 그게 단순 추억팔이가 될지 아니면 앞길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지는 종이 한 장 차이죠. 또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흔히 늙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들 합니다. 잔소리가 늘어질수록 젊은 사람들은 귀를 닫으니 소통도 물 건너가죠. 차라리 그들이 마음껏 말하게 두고 나는 조용히 들어주는 쪽이 훨씬 좋아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대체로 큰 목소리는 젊은 사람이 쓰면 힘차고 열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의외로 민망하거나 엉뚱하게 여겨지기 쉬워요.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독독독이라 부르는 행동들도 피해야 해요. 한 가지는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식당 등에 가면 누군가가 쉬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잇따라 털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은 말 끼어들 틈조차 없을 때가 있죠. 이건 듣는 이들까지 진이 빠지게 만듭니다. 대화란 주고받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혼자만 말잔치를 벌이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독선입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앞세우다 보면 상대가 다른 견해를 내놓는 순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기어이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해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피곤하고 결국 아무런 소통이 안 됩니다. 흔히 정치 얘기를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이 때문이죠. 그리고 독설 역시 피해야겠죠. 상대를 돌이킬 수 없게 상처 주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대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마구 독하게 쏘아붙이면 일단 싸움에서 이길 순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 품위도 잃고 사이도 크게 벌어지게 돼요. 이처럼 대화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 몇 가지를 떠올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말버릇을 쓰고 있진 않은지 한 번씩 살펴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꾀를 계속 고민하고 갈고 닦아서 틈날 때마다 나누고 있어요. 늘 쓰는 말도 살짝만 다듬으면 훨씬 부드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말을 꽤나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는 단 한 가지 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천천히 말하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빨라지면 숨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해 실현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다 말이 앞서 튀어나가면 돌이키기 어렵죠. 그렇다면 천천히 말하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목소리가 차분히 낮아지면서 상대에게 공손해 보여요. 또 말이 느려지면 여유가 생겨서 말하는 사람도 차분해 보이고 듣는 사람도 신뢰를 느끼기 쉽습니다. 빠른 말투는 조급하고 거짓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느리게 말하면 오히려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또한 천천히 말하면 감정도 덜 치솟아서 말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목소리 톤도 한결 부드럽게 깔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기 사람 참 말 잘하네 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본래 말이 빠른 편이라도 이 원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대화 때마다 의식적으로 말 흐름을 늦추다 보면 점점 몸에 뵐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더라도 꾸준히 시도하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마무리로 말은 곧 마음기라는 글꼴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말한다는 건 내 속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상대가 전하는 마음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대화 잘하기 아닐까요? 그러려면 온갖 말재주보다 먼저 내가 품은 마음가짐부터 돌아봐야 해요.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삐딱한 말이 새어나오고 그 느낌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를 헤아리고 보듬고픈 마음이 깔려 있으면 좀 서툴게 말해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젠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꾀를 부리지 않아도 자연스레 좋은 말이 툭툭 나오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내 걸음이 바뀌고 결국 내가 사는 길도 바뀐다는 거죠. 끝으로 저도 모든 걸 참으면서 살진 않습니다. 나와 통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다만 서로 엇갈리는 사람과 쓸데없이 다투고 감정 쓰는 말을 나누지 않으려 애쓰는 겁니다. 되도록 긍정적 말은 긍정적 물결을, 부정적 말은 부정적 물결을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스스로와 주변에 미치는 울림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말버릇을 조금씩 바꾸면서 더 나은 앞날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긴 어렵지만 꾸준히 애쓴다면 반드시 달라진 길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 글은 책 50의 말품격 수업들 읽고 제 나름대로 길어올린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힘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